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자,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투자에 도움되는 주제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략주 AS 그리고 오늘의 새로운 전략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할 전문가 명동고래 4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종목 상담 채택되신 분들께는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 주식 썰전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썰전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썰전 주제입니다. 30년 메가 트렌드 주도 섹터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썰전 주제가 30년 메가 트렌드 주도 섹터 연구. 30년을 계속해서 좀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왜 이렇게 뭐 10년도 너무나 긴데 30년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네. 결국 세상의 변화가 큰 물결을 이루면서 네. 변해가는 그 긴 흐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더 빨리 준비할 수 있고 더 초기에 이 세상의 변화를 알아채서 우리가 주도주를 공략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가로서 가장 성공한 사람, 뭐 월급 정도 받아갖고 얼마 안 되는 자금을 가지고 조 단위에 올라간 그런 유일한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칼 밀러라고 하는 네. 미국 명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민병갈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국은행 월급쟁이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수십 년 했었는데 한국은행에서 월급 받은 돈을 가지고 조 단위의 돈을 모았으니까 주식 투자로 벌었으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이분을 악모를 해서 늘 이제 찾아뵙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처럼 그렇게 크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랬을 때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멀리 내다보면은 성공을 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들이 성공을 못하는 이유는 너무 가까이 눈앞에 보면서 오늘 주가 올랐네, 기분 좋아하고 또 내일 주가 빠졌네 이러면 또 공포에 질리고 이렇게 전부 다 이 단편적인 눈으로밖에 못 보기 때문에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내다보면은 정말 주식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을 크게 벌 수 있다.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그분입니다. 이분은 기본으로 10년 이상을 왔어요. 네. 한 30년의 흐름을 보면서 그중에서 10년을 잘라서 성장주의를 잘라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 단위의 돈을 벌어서 이제 천리포 수목원을 만들었죠. 여러분들이 태안반도에 가보면 천리포 수목원 있는데 바로 민병갈 씨가 만든 수목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멀리 내다보기 위해서 메가 트렌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투자를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세상이 변화할 수 있고 주도주를 포착할 수 있고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이 30년 트렌드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섹터가 뭐냐면은 기후위기의 섹터입니다. 네. 기후와 재앙적인 기후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에서 주가의 변화를 만드는 것도요. 세상의 변화입니다. 세상의 변화. 그러면 세상의 변화 중에서 큰 변화 중에서 하나가 기후위기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기후위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먼저 기후 위기의 원인이 뭘까? 이러면은 첫 번째가 온실가스의 배출이다 하는 겁니다. 온실가스의 배출은 여러 가지의 가스가 나오는데요. 질소도 나오고 이렇게 불소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80%의 주범이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여야만이 결국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지금 계속 지구상에서 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온난화 하는 것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이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진행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기점이 언제냐 하면은 1850년 정도 이때부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산업혁명이 시작됐죠. 네. 제1차 산업혁명이 이제 유럽에서 시작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평균 기온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갖다가 0도로 놓고 그 뒤로 이제 온도가 얼마나 평균 기온이 올라갔느냐 하는 것을 갖고 잽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온이 1도, 2도 자꾸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후에 재앙적 위기가 닥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엄청난 가뭄. 지금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서 이제 앞으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네. 지금 벌써 세계적인 가뭄이 가끔씩 굉장히 닥치고 있죠. 네. 홍수도 겁나게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100년 만에 홍수, 500년 만에 홍수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다음에 폭염이 얼마나 더운지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여름에 보면은요 50도까지 올라갔다 이런 게 흔해요. 네. 그리고 보면은 어떤 때는 이 날씨가 영 이상해져 갖고요. 러시아의 모스크바보다도 우리나라의 서울이 더 춥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겨울에. 네. 네. 그러니까 모스크바는 엄청 춥고 서울은 따뜻하고 이래 생각이 드는데 어떨 때 겨울에 보면은 모스크바가 더 추워. 모스크바가 네. 덜 추워요. 네. 서울이 더 추워. 이럴 때도 있다. 그래서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요. 바다에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면은 결국은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운대에 사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2100년이 오기 전에 해운대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몸조심 좀 해야죠. 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주요한 기후 위기의 대책을 그러면 인류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위기가 닥쳐오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인류들도 여기에 기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들을 세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일들이 일어나면요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과학자나 인류의 노력이 동시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후 위기도 해결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요. 자, 첫 번째가 1972년도에 로마 클럽 보고서에서 그때 비로소 1972년에 비로소 이 기후가 자꾸 올라가면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기후 위기가 있다는 것을 보고서를 갖다가 채택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기후 위기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1985년도에는 세계 기상 기후가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후가 올라간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세상이 이제 인간이 못 살 수 있는 그런 행성으로 변할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왜 기후 온난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주범을 선언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997년 우리 IMF 터질 때 일본 교토에서 교토 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제 선진국들이 전부 모여서 지구 온난화에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들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가면은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선진국뿐 아니라 전 세계 한 150개 되는 나라가 모여서 자, 그러면 각자가 앞으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이제 중립으로 만들면서 배출을 안 할 수 있는 시점을 나라마다 정해라. 그래서 이제 그걸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가 이제 그럼 앞으로 올라가는데 기온을 올라가는 것에 최대 목표를 얼마까지 해서 멈출까 했을 때 1.5도까지만 상승시키고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기온이 지구상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자. 그래서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지구 온난화 현황과 기후 재앙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21년도에부터 2040년까지 우리가 1850년의 기온을 1이라고 잡고 네. 0이라고 잡고요. 네. 0이라고 잡고 사실 1950년까지는 뭐 기후가 별로 안 올랐어요. 네.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로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서 2021년도는 지금 거의 이제 1.2 정도가 됐어요. 네. 1.2. 이 정도가 됐고 꽤 많이 올랐죠. 1.2도가 올랐다는 겁니다. 1850년에 비해서. 그리고 2040년쯤 가면은 한 1.8도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1.8도 그건 뭐 오른 것도 아니네. 이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1.8도 오르면 코피 터집니다. 난리 납니다. 난리 나. 네. 그다음에 2041년이 가면은 이제 2041년에서 2060년 가면 약 2.5도까지 오를 수 있다. 그다음에 2080년에서 2100년 가면은 3.5도까지 오를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온도가 올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봅시다. 첫 번째, 1.5도 정도 상승한다면 1.5도는 2030년 정도 되면 네.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2030년쯤 되면은 1.5도 정도 지구상의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돼 있어요. 이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은 해수면이 40cm가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혼여행 갈 때 몰디브에 가서 네. 우리 신랑 신부가 몰디브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스노클링 다도 즐겁게 이렇게 별장에서 지내잖아요. 네. 그거 아마 상당히 많은 바닷가의 풀빌라들이 다 잠겨버려요. 잠겨버려요. 그리고 폭염이 2배로 늡니다. 그럼 여러분도 지금 열대야 때문에 죽겠다 이런 사람 많은데요. 그거보다 2배 더 엄청나게 더 덥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곡물 수확량이 반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이제 배고파 죽게 돼 있어. 네. 그러니까 이제 곡물을 더 많이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 그게 2030년이 가면은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도 상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은 해수면이 50cm가 올라가요. 그럼 훨씬 더 물에 많이 잠기게 돼 있고 폭염이 4배로 증가합니다. 네. 엄청나게 이제 더워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참 놀라운 일이요. 2도가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도가 가면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육지의 30%가 사막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막이.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도 봄철이 되면은 중국의 고비 사막에서 막 모래바람이 날라오고 황사가 막 몰아치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육지의 30% 정도가 사막이 된다고 쳐보세요. 심각합니다. 뭐 황사부터 시작해서 뭐 콧구멍이 간질간질해서 뭐 다닐 수가 없을 거예요. 콧구멍에 모래가 막 들어가고. 그래서 2도가 상승하게 되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끔찍한 일이. 그게 2040년이 넘어가면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현재 10년마다 0.2도씩 올라가고 있어요. 10년마다. 네. 그러니까 10년에 0.2도, 20년에 0.4도, 30년에 0.6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협약의 감축 목표를 지켜도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모여서 파리 협약에서 각각 탄소 중립의 목표 시간을 다 정했는데요. 그걸 다 지킨다 해도 2100년이 되면은 3.5도 정도 상승할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3.5도 정도까지 상승했다면은요, 해운대는 이제 아마 해운대 그 앞에 있는 멋진 그런 빌딩들 네. 이런 데 들어가 살려고 지금 신나게 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거기서 다 나와야 될 거예요. 네. 거기는 다 잠길 가능성이 높아요. 몰디브는 없어져요, 지구상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혼여행도 지금 빨리 가야 돼. 늦기 전에. 그래서 이 3.5도쯤 갔다 이러면은요, 지구상에서 인류가 생존 불가능한 행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참 똑똑하신 분이에요. 벌써 이제 화성에 가겠다고 길을 쓰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스페이스X를 통해서. 그래서 왜 길을 쓰고 갈까?
이거 뭐 이대로 놔둬갖고는 2100년이 되면 도저히 인류는 지구상에서 못 사는 거예요. 자, 그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구온난화, 지구재앙, 뭐 어쩌고 이런 거 좀 탄소 중립, 이런 거 좀 감축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어렴풋하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일에 앞으로 지금 이제 120세까지 사시겠다 이러면 아마 앞으로 120세는 웬만하면 살 거예요. 그렇죠. 사는데 지금 20살짜리 젊은 사람들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중에서 네. 20살이다. 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자기 생애가 다하기 전에, 네. 자기 목숨이 다하기 전에 이제 한 110살쯤 됐을 때 3.5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지구상에 진짜요? 못 살아요. 못 살아. 되게 빨리 오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진짜 생각보다. 지금 30살짜리도 이제 죽기 직전에 아마 3.5도로 올라갈 거야. 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고 그러네요. 내 당대에 닥칠 일이라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지구를 얼마나 지켜야 돼요. 자, 이게 큰일이죠. 네네. 자, 그러면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출 원인을 알아야지 이걸 빨리 줄일 수가 있겠죠. 첫 번째가 화석연료의 운송이라는 겁니다. 이 화석연료의 운송은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기차라든가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같은 것이죠. 그다음에 트럭이라든가 등등. 그다음에 이제 또 배도 있죠. 배 같은 것도 이제 화석연료를 많이 이제 싣고 떼죠. 그래서 이 화석연료의 운송 때문에 아주 이산화탄소가 엄청 배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료 발전 전기 때문에 또 엄청 든다. 연료 발전 전기라는 것은 이제 발전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화력 발전소나 뭐 LNG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나 이런 것 때문에 꿀뚝에서 연기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엄청나게 배출됩니다. 그럼 이 화석연료의 운송과 연료 발전 전기 사용에 결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원인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했을 때 73%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73%를 줄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가 없다.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난다. 그렇죠. 큰일 나. 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홍수도 있고 폭염도 있고 식량도 감소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더 무서운 것도 있어요. 네. 그거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시베리아에 얼어붙어 있는 저 그냥 남극 북극에 있는 그 동토, 네네. 막 빙하로 그냥 꽉 쌓여 있잖아요. 네. 그 동토가 다 녹아버려. 그러면 3.5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다 녹아버려. 그래 되면 어떡하냐면 그 100만 년 전, 뭐 50만 년 전에 숨어 있던 그 동물들의 시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바이러스가 딱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그게 다 이제 노출이 돼 갖고 이제 뭐 코로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바이러스들이 퍼져서 이 전염병 때문에 인간이 살아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문제들도 막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수많은 문제가. 잠깐 이 가만히 놔두면 특별한 대책을, 특단의 대책을 지금부터 빨리 시행하지 않으면 2100년이 오기 전에 우리 앵커님 죽기 전에 왜냐하면 너무 지구를 무서워요. 떠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가 네. 온다는 겁니다. 지구를 떠나지 않을 수가.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벌써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X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화성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쓰고 좀 싸게 화성에 좀 집도 잘 지어갖고 네. 거기서 잘 살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인류가 탈출하기 위한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에서 많은 분들은 그렇죠. 이거 뭐 지구 온난화 뭐 진행되지만은 뭐 대충 살다가 충분히 내 당대는 뭐 별일 없을 거야. 날씨만 좀 덥답보이지.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지금도 배출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자식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기어이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화석 연료의 운송과 발전 전기 사용 73%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가 주택, 빌딩 등의 건물 냉난방. 우리가 에어컨 겁나게 틀잖아요. 네. 그리고 뭐 또 거기에다가 또 겨울철이 되면은 뭐 넌닝구 입고 다니면서 막 그 난방을 갖다 엄청나게 또 떼죠. 그리고 전자제품, 냉장고, 뭐 세탁기, 막 이래갖고 우리 집만 해도 지금 냉장고가 한 4개나 5개가 됐는데. 왜 이렇게 많으세요? 뭐 잠깐 집집마다 보니까 냉장고가 한 3대씩은 있구만요. 저희도 막 두 김치 개예요. 냉장고에다가 네, 맞아요.
뭐 별 냉장고가 다 있어. 네. 그럼 여기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마구 배출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배출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지만 한 17.5%좀 돼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 수송 수단, 소위 자동차가 제일 많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이 자동차가 배출하는 것들이 16.2%가 돼요. 그다음에 철도 같은 것도 있죠. 그다음에 화석연료와 전기 사용 산업, 예를 들면 철강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공장 같은 거 이제 큰 거 많잖아요. 심지어는요 반도체도요 엄청나게 전기를 씁니다. 반도체도. 반도체 일개 도시 하나가 쓸 만한 전기를 땡겨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 대충 전기 쓰는 게 30%를 써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가 한 10%좀 돼요. 기타에는 뭐 폐기물 같은 것도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에서 또 비료 같은 거 이런 데서도 이산화탄소가 막 나와요. 이런 것들이 한 10%. 이래서 73%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용 토지용 및 배출에서 18%가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나 혹은 산 같은 것을 막 갈아갖고 농토를 만들잖아요. 그쵸? 밭대기도 만들고. 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게 비료가 막 이렇게 또 노출되고 이러면서 산이 산림으로 나무가 잔뜩 있으면은요 이게 산소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가 별로 안 나와요. 나무가 없어져서 나무를 갈아엎어 버리고 네. 토지나 뭐 이게 땅이나 뭐 이런 걸로 도시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또 18%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가 방구를 끼는데 이 맞아. 소방구가 엄청나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그렇다면서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몇 %가 돼요. 근데 소고기 먹는 사람은 조심을 해야 돼. 가능한 한 소고기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타 분야 8% 이렇게 해서 100%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지구온난화의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때문에 지금 지구가 망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위험하다 하는 것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쪽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인가 그쵸, 이런 그쵸. 것들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쵸.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라는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진행될 이 메가 트렌드의 주도주 섹터는 어떤 것들에서부터 탄생하느냐 했을 때 첫 번째가 이걸 막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엄청 개발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네. 풍력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이라는 그 소재가 있는데 이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또 태양광 관련 주식들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겠지만 또 풍력 같은 것도 계속 이제 기후위기가 되면서 앞으로 이제 성장해 나갈 그런 업종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핵심 종목들 우리가 연구를 평소에 해놓고 있어야 되죠. 자, 두 번째는 원자력과 수소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자력이다 이러면은요 보통 세 가지 섹터가 있어요. 네. 전통적인 대형 원전 이런 것도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 원전을 지어서 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위험스럽긴 하지만 원전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요. 네네. 그리고 태양광 풍력도 당연히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요. 그래서 원전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원전이 킬로와트당 전기 생산 원가가 제일 싸요. 제일 싸기 때문에 원전이 조금 위험하더라도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SMR 이래서 우리 네. 앵커님은 SMR이 뭔지 아세요? 그 소형 원전. 어머나 잘하시네요. 이 아주 소형 모듈 원전인데 네. 요 앞으로는 배도 이 SMR을 집어넣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항공모함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소도시 같은 경우 이런 데에도 SMR 소형 원전을 짓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굉장히 안전해요. 네. 그래서 안전한 원전 발전을 많이 이제 해야 돼서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핵융합 발전. 네. 이게 정말로 앞으로 큰일 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100년쯤 돼서 3.5도까지 안 올라가고 인류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지구상에서 살만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네네. 핵융합 발전 때문에 될 거라고 봅니다. 이 핵융합 발전은 기존 원전보다도 한 5배 이상 엄청나게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요거는 위험도 별로 없고 그래요. 위험도 별로 없고 건설 비용도 적고 그다음에 전기도 아주 막강하게 생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궁극의 에너지다.
이르기까지 있습니다. 네. 이건 아마 2050년에서 60년 사이에 아마 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앵커님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구상에 살아도 돼요. 희망이 생겼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소 에너지 네. 이거 발전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인류가 결국은 오. 계속 이걸 발전시켜서 그런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산업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고속으로 발전할까 하고 성장 주기를 여러분들이 사이클을 잘 연구를 해나가시면은 요번 때부터는 수소 관련주들이 시세가 나겠다. 요 때부터는 핵융합 관련주들이 시세가 한번 크게 나겠다. 뭐 SMR 관련주들은 언제부터 시세가 나겠다. 네.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목도.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2차 전지, 네.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2차 전지는 지금 벌써 혁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초기 단계에 들어갔죠. 그다음에 이제 CGS라는 거 앞으로 여러분이 잘 연구를 해야 돼요. 네. CGS는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장치입니다. 아.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그걸 갖다가 땅 속에다가 한 150m로 파내려가서 거기다 딱 저장해 버려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줄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사업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굉장히 성장 산업이 됩니다. 근데 이런 데 관련되는 섹터의 주도주를 미리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대박 칠 거는가?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핵심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 갖고 있어야만이 준비한 자가 돈을 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썰전 앞으로도 30년의 메가 트렌드를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또 업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기후 위기 주도 섹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나 원전 그리고 수소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고요. 오늘도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였던 상황이었는데 관련해서 또 앞으로의 시장 전략들 또 멀리 보시면서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또 썰전 진행해주신 우리 명동굴의 전문가님께 더 자세한 이야기, 자세한 정보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굴의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8479 입력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 방송 끝나고 나서 9시부터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진행을 해주실까요? 오늘의 주제는요. 네. 먼저 이 대세 판단을 지금 어디쯤 대세가 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의 성격과 흐름, 시장이 지금 어떤 성격과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9시부터 시작될 온라인 무료 방송 현재 시장의 대세 흐름들 좀 파악해보는 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또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명동굴의 전문가님 사진 보이실 거고요. 그 바로 아래에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으니까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9시부터 함께하실 이 온라인 무료 방송 또 많이 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또 저희 방송에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오늘 또 전략주에 대한 새로운 힌트 제시해드릴 예정인데요.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9시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그 정답 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해드릴 종목 현대무벡스입니다. 매수가가 4,930원이고요. 비중 10%라고 해주셨는데 자, 오늘 종가 4,545원입니다. 오늘 장중에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 현대무벡스 어떤 전략으로 좀 세워볼까요? 예, 현대무벡스는 시가총액 한 5,300 정도가 되고요. 현대그룹 계열사예요. 그래서 물류 자동화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 아마존하고도 파트너십도 매기고 있고 실적도 괜찮아요. 네. 2,100억에 영업이익 122억 정도. 퍼가 한 40배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저평가됐다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연결 재무 구조도 갖고 있고 또 사실상 무차익 기업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괜찮은 기업인데 문제는 이제 이익에 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시세를 바라보기는 어려운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4,500원 정도인데요. 뭐 한 5,000원 정도 반등을 주면은 5,000원 넘으면은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왜냐하면 뭐 실적이 이렇게 고성장하거나 좋아지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가격보다는 충분히 이익을 내고 팔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현대모백스 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팅방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슈팅스탁 들어오셔서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고민 해결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채택되신 분들께는 커피 쿠폰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앞서 방송에서 전문가님께서 제시해드렸던 전략주들, 또 앞으로 어떤 대응 필요할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HN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달에 제시해드린 종목이고 그 이후에 굉장히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환경 관련주죠.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1차 매도를 한번 목표가에 도달해서 넘어서 네. 매도를 했고요. 네. 그다음 다시 많이 빠져서 바닥권이라서 이제 뭐 다시 매수를 재매수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저점 바닥을 충분히 다진 다음에 좀 오르다가 다시 조금 밀렸는데 이 주식은 뭐 밀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 전지 소재 쪽도 진출을 하면서 또 탄소 배출권 사업도 하고요. 환경 관련 사업이니까 결국은 기후재앙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에 연관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실적도 지금 계속 매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한 20% 내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이제 지금은 시장이 그동안 좀 올랐던 주식들은 조정을 다 좀 받으면서 좀 쉬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하실 수는 있지만은 이런 흐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다시 재상승 국면에 와 있고 지금 주가 수준은 다시 거의 낮은 가격 수준에 와 있어서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가격대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시 한번 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전략으로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DI 동일입니다.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부터 또 이번 달까지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자, DI 동일도 우리가 큰 수익을 내고 팔았죠. 네. 팔고 나서 다시 이제 바닥권을 다져서 지금부터는 또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거기서부터 좀 올라와서 깔짝깔짝거리고 있는데 이게 막 시간이 지나면 다시 튈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거는 2차 전지의 알루미늄 박이라고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그런 핵심적인 소재인데요. 특수 소재인데 네. 이 알루미늄 박 분야가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배터리가 엄청나게 생산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1위가 우리나라의 삼알루미늄이고 2위가 DI 동일인데요. 이 회사는 4년 연속 실적도 참 좋고요. 알루미늄 박도 앞으로 굉장히
배터리 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LG 엔솔이라든가 SK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기업체들한테 야 이거 알루미늄 박 이거 공장을 좀 증설해서 알루미늄 박을 많이 좀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그 해외에서도 그런 요청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기업이 틀림없기 때문에 보유 전략을 유지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보유 전략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급등세가 나오면서 지난주에 또 신고가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 살짝 좀 조정받긴 했는데 어떻게 좀 볼까요? 네, 이 칩스앤미디어 참 좋은 회사예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300조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스템 사업을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스템 사업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물론 좋은 기업들이 여러 개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또 한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가 칩스앤미디어다 하는 것이고, 요거는 고해상도의 그런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서 만드는 그런 설계 IP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이익도 한 120억 정도 잘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대단하기 때문에 조금 장기로 가져가셔도 충분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한 21선 정도 내려와 있는데 이 정도 선은 오히려 배수를 해야 될 분할 매수를 해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다시 왔네요. 네. 그래서 보유 전략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주니까 아무래도 하반기 기대감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또 조정 시 이용해서 분할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 역시 보유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 이제 2차전지 장비주이고요. 이번 주 좀 초반에 또 역시 또 움직임이 또 좋았습니다. 하나기술은 어떻게 볼까요? 네, 하나기술도 추천하고 나서 이틀 동안 크게 네. 급등을 한 다음에 다시 되밀려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데요. 이 하나기술도 절대로 팔 필요가 없고요. 네. 앞에 고점 91,000원은 무조건 뚫립니다. 아마 아, 올해 연말까지는 뚫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네. 이번에 이제 7월, 8월부터 본격적으로 LG 엔솔향 수주가 장비 수주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SK온이라든가 다른 쪽에도 지금 북미 쪽에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하나기술은 굉장히 범용적인 그런 공정 기술을 갖다가 공정 장비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매출과 수주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쯤 가면은 이게 원래 이제 작년에 시세가 많이 못 났던 이유는 작년도에 이제 유럽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가 유럽이 작년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춤거리는 바람에 이 회사가 수주를 좀 적게 받았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유럽향에서 이제 북미향으로 지금 미국 쪽에서 지금 배터리 공장을 엄청 짓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좀 바꾸면서 특히 국내에서 뭐 삼성 SDI나 또 SK온이나 LG 엔솔에서 많이 지금 공장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좀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하반기 수주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파실 필요 없고요. 네. 앞에 고점 91,000원대는 돌파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네, 이 LG 엔솔향 수주 또 하반기에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또 강력 보유 의견으로 제시해 드렸고 전 고점이죠. 91,000원대가 무조건 뚫린다라는 또 강력한 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컨택솔입니다. 마이크로 컨택솔 보니까 이제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에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이 종목은 뭐 신고가는 기록했지만 아주 네. 급등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주식은 아마 그 생김새가 좀 거북이 같은 모양이에요. 네. 천천히 그냥 짭짤하게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냥 놔두면은 이거 다 뚫리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반도체 검사용 IC 소켓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반도체 검사용 IC 소켓은 반도체 공장을 좀 많이 짓고 이렇게 설비 투자를 늘리게 되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반도체의 검사 소켓을 많이 이제 납품을 해야 돼요. 이 IC 소켓은 이게 계속 그걸 검사를 하다 보니까 네. 조금만 검사를 하다 보면 이게 다 따라버려요. 계속 납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캐파가 늘어나게 되면 IC 소켓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성장성과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수요처도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고 국산화율도 높여갖고 원가 경쟁력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앞으로 고점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날 거라고 봅니다. 네, 마이크로 컨텍솔은 뭐 조금 느릴 수는 있겠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역시 보유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에코프로 BM이네요. 이제 에코프로 BM 6월 초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갈까요, 전문가님? 자, 에코프로 BM은 네. 지금 이제 그동안에 좀 꽤 많이 올랐다가 네, 양극재 관련해서 국내 최고 기업이죠. 그렇죠. 조정을 조금 30% 정도 받았다가 다시 이제 살살 올라가서 고점을 앞두고 한 절반 정도 올라와서 이제 주가가 이제 힘 한번 쓰려고 준비 단계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보약 한참 먹고 지금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 가을 정도가 오기 전에 찬바람이 불기 전에 뚫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 회사는 세계 그 양극재 분야에서 NCM 분야에서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 NCM 분야에서 기술력을 뭐로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나 하면은 NCM 622. 그래서 622라는 것은 우리가 60%를 니켈로 하고 그다음에 20%를 갖다가 코발트하고 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채우는 걸 말하는 것이죠. 망간하고 채우는 것을 네. 622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911 정도에서 90%, 10% 이렇게 채우게 되면은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에코프로 BM은 구간반 그래서 90% 0.5, 0.5 이렇게 해서 아주 니켈, 하이니켈을 95%까지 끌어올렸다 입니다. 90%까지 끌어올려서 95%까지 끌어올리는 이걸 울트라 하이니켈이라는데 네. 그 영역까지 가서 최고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최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해나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이 회사의 특징을 보면은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이 더 좋아.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이 6월 말에 이제 대충 종결을 하면은 7월 달 정도에 실적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다시 너무 좋기 때문에 뚫고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 공매도 잔량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환매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점이 돌파될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자 에코프로 BM 지금이 좀 다시 힘을 내려고 보약한 척 먹고 있는 상태다. 자 이제 가을쯤에 또 강한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역시 보유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이 진성 TC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지난주 종목인데 또 바로 다음 날 상승세가 나왔네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다음날 상승 났는데 뒤로 네. 조금 밀렸어요. 네. 조금 밀렸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좋아요. 지금 최근 3년 동안의 실적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은 주가의 상승이 별로 신통찮고 반영이 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중장비 건설 중장비 하부체를 만드는 회사고 이 캐터필러하고 두산바퀴에다가 이제 이런 쪽에 납품을 하는데 이런 쪽이 실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 회사도 실적이 올해 내년 계속 좋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나타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음봉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성 TC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이슈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붙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실적까지 굉장히 든든한 종목이다. 역시 걱정하지 않고 보유 가능하겠다라는 전략까지 오늘도 진성 TC까지 AS 시간은 여기에서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에 대한 전략이나 또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또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는 QR코드 스캔하시고 8479 참여코드 입력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힌트 듣고 어떤 종목인지 전략주에 대해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9시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로 커피 쿠폰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전략주 가지고 오셨는데요. 힌트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요, 네. 상당히 앞으로 장기 성장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고기능성의 HA 필러라는 것을 이제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네. 어떤 인기가 있느냐 그랬을 때 뭐 이것이 굉장히 지속성이 강하고 탄성이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피부 흡수가 잘 되고 안정적인 그런 그 느낌을 준대요. 그래서 네. 필러 같은 거 요즘 뭐 성형외과 같은 거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 회사 걸 갖다가 맞으면은요, 네. 이게 피부에 침투도 잘 되고, 그다음에 탄성도 좋대요. 그러니까 피부가 탱탱한가 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이제 좀 맞기 시작해서 성형외과에서 인기가 되게 좋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신제품을 하나 내놨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피부에 어떤 흡수를 갖다가 극대화를 한 기능성 화장품인데 이걸 갖다가 딱 바르면은 피부에 아주 샥 스며드는가 봐요. 사막에서 물 스며들듯이 그렇게 스며들어서 그래요? 네. 너무 화장품이 기가 막히다. 이래서 아마 데이트를 칠 것 같은데 네. 이거 지금 가을에 이제 팔아먹으려고 준비를 잔뜩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이 화장품 이름이 보닉스라는 화장품인데요. 네, 어떤 아마 화장품이요? 올 가을에 화장품 가을에 이름이 대박 칠 뭐라고요? 것 같아요. 보닉스. 네. 이거 한번 잘 지켜보시기 네.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잘 팔리면 아마 주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충북 음성에 공장을 짓는데 지금 있는 것보다도 7배 정도 캐파를 수용할 수 있는 공장을 내년 10월 달에 준공하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공장도 대규모로 짓겠죠. 네. 그리고 실적이 4년 연속 매년 30% 이상씩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보다 제가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44%라는 거예요. 네. 영업이익률 44%라는 것은 대단하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물건 파는 그 매출액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익으로 남는다는 소리예요. 그런 회사가 참 드물다. 그런 회사는 대략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40% 이상 높은 기업은요. 이게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값을 비싸게 받아도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좀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인데 이 회사의 지금 퍼가 한 50배 정도 되는데요. 네. 성장률이 거의 매년 100% 정도 성장해요. 와. 그러면은 이걸 나누어 보면은요. PEG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0.5인데 네. 피터 린치 아저씨가 얘기했던 PEG, 폐그의 0.5는 굉장히 저평가된 것이고 사야 된다. 요런 네.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이 주식을 본다면은 야 이거 너무 좋다 이러면 살 것 같아요. 네. 그런 주식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략주 이제 미용 쪽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필러에 더해서 이제 굉장히 또 좋은 화장품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 힌트로 또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 전략주에 대해서 더 자세한 대응 방법 알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골에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휴대폰으로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479 입력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잠시 후 9시부터 또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보이시고요. 그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으니까 10분 뒤 9시부터 그 버튼 누르시고 입장하셔서 오늘 또 도움되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고요. 여러분들 투자 결정 판단은 각자 해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설전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